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좀 짧은 내용을 한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꼭 약속해 주실 게 있죠? 예. 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 텐데, 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잠깐 이 동영상 세우시고, 먼저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이 푸는 문제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 약속 꼭 지키시고, 자, 우리 한번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자, 기체 반응 법칙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자, 일정한 온도가 일정하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에요. 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일 때, 지금 여기 예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지금 수소 기체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산소 기체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지죠? 예, 수증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기체인 상태예요. 수증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때요? 두 덩어리의 수소와 한 덩어리의 산소가 만나 두 덩어리의 수증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화학기호식을 쓸 때 그 앞에 분자 개수비를 2, 1, 2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이거와 같이 이 분자의 개수비와 동일하게 부피비가 결정나더라는 거예요. 이거의 부피가 2였다면 그러면 이거의 부피는 1이 반응할 테고,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수증기의 기체의 부피 B는 2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부피 B는 2대 1대 2로 일정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피를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분자식에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들의 앞에 있는 개수 B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체 사이의 부피 B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와 같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또 더 배워보면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의 종류는 달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보죠. 다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과 같은 부피.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같은 상태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수는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어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수가 아니에요. 분자들의 수가 같다라는 거죠. 자, 기체는 분자 수에 비례하여 부피를 차지하고 기체의 부피와 그 부피 속에 포함된 기체 분자의 수도 역시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 분자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그죠? 한 분자가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차지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수의 분자가 있다면 그 수만큼 부피를 차지하겠죠?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증기가 됐든 산소가 됐든 혹은 수소가 됐든 한 분자가 일정한 크기의 부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 반응의 법칙의 적용,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 수비와 같다. 그러니까 각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의 어떤 비를 분자의 수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크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블럭들을 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뭐죠? 액체나 고체에서 성립했던 게 아니죠? 기체에서 성립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화학 반응식과 모형에서 보니까 질소와 수소가 있네요. 질소 한 분자가 여기 있고요. 그죠? 수소가 세 분자가 있네요. 그러니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부피되어진 물질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생성 전에는 부피가 4를 뜻하고 있네요. 그런데 얘네들에 의해서 생성된 걸 보니 어때요? 분자가 두 개로 분자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 요만큼의 부피만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의 부피가 반응 전에 4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반응물들이 생성물은 어떻게 됐죠? 2의 부피가 되어지도록 차라리 더 작아졌네요. 부피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1대 3대 2. 분자수비도 어때요? 1대 3대 2.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 그 다음 수소와 염소가 있는데 여기서 어때요? 1대 1대 역시 2가 되어지죠? 부피비와 분자수비로 알 수 있다. 분자수비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개수 비를 말하죠. 이 개수가 이 분자 그림을 또 이야기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도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어때요? 두 개의 분자가 있고 한 개의 분자가 있고, 그래서 분자수비가 2대 1대 2가 되어지고요. 부피비도 2대 1대 2가 되어지더라 라는 사실을 오늘 배운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반응하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다. 그 반응식에서 이 개수만 보면 아, 이게 부피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오늘 배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배운 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죠. 즉,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아, 분자들의 수도 같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법칙을 배웠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우리가 같이 풀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여기 나오는 중단원 실전 문제, 이게 지금 몇 문제가 나와 있죠? 세 문제, 6문제가 있네요. 와, 옆에 보면 서논술형 문제 2문제가 있네요. 얘네들 이 8문제만 지금 먼저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쌤이 풀어주는 해설을 또 같이 한번 듣도록 하죠. 그럼 잠깐 멈추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들을 다 잘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체 반응 법칙, 그래서 1번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 모두 성립한다. 자, 우리 아까 배웠죠? 어땠죠? 이거는 지금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체들의 반응 법칙이요. 고체나 액체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일단 기억은 틀린 것 같네요. 니은. 자, 기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자, 기체의 부피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분자들의 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통해서 이 기체가 부피의 비율이 어떤지, 아, 몇 대 몇 대 몇인지 그걸 알 수 있었죠. 그죠? 니은은 맞네요. 디귿.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배웠던 거예요. 니은과 티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그림은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1부피에 포함된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분자수와 2부피비에 포함된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분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3부피에 포함된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분자의 수를 그려 넣으려고 할 때 분자수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어떨까요? 부피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겠죠. 그죠? 자, 2번. 부피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이건 아니죠. 자, 우리가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1부피에 포함된 수소들의 그림을 그렸고 2부피에 포함된 수소들의 부피를 그렸어요. 자, 분자가 몇 개 있죠? 3개, 3개, 3개 있네요.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 6개, 6개 있네요. 3부피 B는 아마도 어때요? 그죠? 예, 9개가 들어간 녀석들을 그릴 건데 부피에 비례하여 분자수는 증가하고 있죠? 예, 1번이 답인데 2번은 일단 틀렸고요. 3번 물질에 따라 다르게 증가하지 않아요. 물질에 따라 그 부피 B가 결정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 분자수에 비례할 거라는 거예요. 4번 물질에 따라 다르게 감소하지도 않고 5번 부피만으로 분자수를 우리가 그려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9개가 될 거라고 알 수 있죠. 부피가 1대 2대 3으로 증가하니 분자수도 3, 6, 9로 예, 비율대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 3번 가봅시다. 다음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을 보고 적은 글의 일부분이다. 수소, 산소, 수증기 사이에 2대 1대 2의 간단한 정수비는 자, 뭐와 같죠? 수소, 산소, 수증기 사이에 2대 1대 2의 간단한 정수비는 먼저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을 고르는 건데 1번 화학 반응의 질량비. 우리 이거 질량비는 지금 현재 알 수 없어요. 부피비는 알 수 있지만 2번 질량비 알 수 없으니 밀도비도 얘기하진 못하죠. 그죠?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3번 우리 부피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2대 1대 2로. 그리고 또 하나 뭘 알 수 있죠? 분자수의 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분자수의 비가 또 있다면 그것도 답이 될 텐데 분자수의 비는 없네요. 자, 화학 반응의 결합비. 이것도 아니죠. 결합하는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5번 화학 반응의 원자수 비. 이거 아니죠. 분자수의 비는 알 수 있지만 원자수는 아닐 거예요. 그죠?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그림은 질소와 수소 기체를 화합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질소 한 분자가 있고 수소 세 분자가 있네요. 그래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부피비가 어때요? 똑같이 1대 3대 2가 되어지네요. 이 모형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와 압력은 일정해요. 자, 1번 반응이 일어날 때 부피가 어때요? 감소하죠. 1대 3이 만나서 2가 만들어지니까 부피비는 감소했어요. 자, 질소와 수소는 일정한 부피비로 화학 반응을 한다. 자, 질소와 수소가 어떤 부피비로 지금 화학 반응하고 있죠? 1대 3의 비율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비로 화학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죠? 3번 질소 20ml가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어때요? 40ml가 생성된다. 자, 이거 요만한 크기인데 어때요? 2배의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20ml라면 이거는 40ml가 되는 게 맞겠네요. 자, 3번도 맞아요. 4번 한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 같죠. 그죠? 한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가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같다라는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아보가드로의 수.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을 배우게 됐던 거죠. 무엇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구나 라는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그 기체의 어떤 일정한 온도와 압력과 그리고 부피 안에 있는 분자의 수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도 한답니다. 그 분자의 수를 이건 좀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4번까지 했군요. 4번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죠. 4번이 그래서 틀린 거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 고르면 되시고요. 5번 질소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전체 분자수는 어때요? 1과 3이 만나 4의 부피가 참여했는데 2의 부피가 만들어졌네요. 분자수는 감소해요. 분자수 감소하고 부피도 감소하고.
자, 5번 그림은 수소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소 1부피, 염소 1부피, 염화수소 2부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1번 기체들 사이에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자, 질량비는 우리 알 수 없어요, 현재. 사실은. 그죠? 우리 이거 화학 기호, 화학 번호 안다면 질량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원소 기호, 이 원소 기호가 나타나는 원소의 번호를 알면 이 기체의 질량비를 계산할 수 있지만, 현재 이 그림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그죠? 1번은 일단 틀렸고, 2번 수소 기체는 염소 기체의 2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 수소 부피, 수소 1부피에 염소 1부피가 참여하니까 수소 기체는 염소 기체와 같은 비가 필요할 거예요. 자, 3번 염화수소가 생성되면 부피는 감소한다. 부피가 감소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1대 2니까 1과 1, 2부피가 만나 2부피가 만들어지네요. 4번 수소와 염소, 염화수소의 부피는 모두 같다. 그렇지 않죠? 1대 2죠? 자, 4번까지 다 틀렸고요. 5번 수소와 염소의 부피비를 통해 분자 수비를 알 수 있다. 자, 어때요? 분자 수비를 통해 부피비를 알 수 있고 부피비를 통해 분자 수비를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운 거예요. 6번. 자, 그 답은 5번이네요. 자, 6번. 다음은 메테인과 프로페인의 염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메테인의 연소는 산소와 만나서 CO2와 H2O가 2개가 만들어지네요. 프로페인의 연소도 여기 써져 있고요. 자, 두 반응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자, 1번 불완전 연소 반응이다. 자, 불완전 연소 반응이 아니라 다 이거 완전하게 다 하는 연소되어지는 반응이죠. 2번 연소된 생성물은 고체 상태의 물질이다.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기체에 대한 거죠. 그리고 연소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일단 연소 생성물이 고체 상태의 물질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기체 반응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고요. 3번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분자수가 증가한다. 자, 얘 보니까 어때요? 1과 2, 3이 만나서 1과 2, 3이 되어졌네요. 이건 증가하지 않았죠? 물론 프로페인의 연소는 1과 5가 만나 6이었는데 3과 4, 7부피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분자 수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겠죠. 하지만 첫 번째에 있는 메테인의 연소는 분자 수나 부피 수가 일정 변하지 않았겠네요. 3번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분자 수가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 거죠. 4번 반응이 진행될 때 수소기체가 필요하다. 자, 반응식을 보니까 어때요? 또 다른 수소기체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메테인과 산소, 프로페인과 산소만 있으면 이산화탄소와 물의 수증기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5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1대2. 자, 얘네들 얘기하고 있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또 다른 말로는 분자의 수를 얘기하고 있죠. 자, 1대2 이 개수들로 각 기체들의 부피비를 알 수 있죠. 각 기체들의 부피비와 같은 거예요. 자,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선온술력 문제에서 1번을 보니까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측정하였더니 표와 같았다. 자, 보기 1의 반응 중 위 기체 반응의 예로 적당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고 그렇게 고른 까닭을 서술하세요. 자, 보세요. 기체 A와 B가 반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측정하였더니 자, 어때요?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을 했는데 이 부피가
반응할 때 여기는 1부피가 반응하죠. 3일 때는 1.5, 4일 때는 2. 그러니까 반응할 때 부피비가 2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응할 때 2대 1의 부피비를 차지하는 걸 보면, 자, 기억은 어때요? 2대 1 맞죠? 니은은 1대 1, 디귿은 3대 1. 그러니까 답은 기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설명도 우리가 지금 하듯이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개수비를 통해서 부피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2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2번. 다음 중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반응하는 기체 사이의 부피비를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고, 그렇게 고른 까닭을 서술하세요. 단 25도씨 일기압으로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다음 중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반응하는 기체 사이의 부피비를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이 있대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탄소하고 산소가 만났고, 여기는 수소 기체와 이렇게 다 이렇게 쭉쭉쭉 만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기체라면 이 개수비로부터 부피비를 알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은 뭐예요? 고체나 액체라면 알 수 없다란 얘기예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기체라면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딱 정해놓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고체나 액체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러면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어딘가 고체인 원소가, 분자가 있는 거네요. 고체인 분자가 있어요. 누구? 탄소. 탄소가 우리 어떤 애들이죠? 예, 탄소가 흑연도 만들고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그런 원자인데, 자, 이게 지금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인 거예요. 분자식인 거죠.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식인데, 이 탄소는 어떻게? 고체로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탄소 고체와 산소가 만나서 연소하게 되죠. 연소하게 돼서 누가 되는 거예요? 예,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고체가 이 화학 반응식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현재 어때요? 부피비로는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죠? 기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답은 기억이 되어질 테고, 그 이유는 탄소가 고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은 기체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좀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배운 거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이 말이에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그러니까 기체에 한정되어져서 이야기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들의 비가 그 부피비를 뜻하기도 한다. 자, 근데 이 개수비가 원래 말했던 건 뭐였죠? 그렇죠. 이 분자수들의 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같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그 각각 분자들의 분자수의 비와도 같다. 즉,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를 개수비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배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이름도 같이 한번 알아두도록 하세요. 기체의 종류는 달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분자들의 수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해서 배우게 된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우리 마지막 부분, 화학에 대한 부분,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